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법이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벌을 주는데요. 한국의 헌법은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국민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어떨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한국에 오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정해진 방법을 따랐을 텐데요.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을 소속 국가로 하지 않는 사람을 한국인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여기에는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가 해당됩니다. 외국 국적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무국적자는 어떠한 국적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데는 관광, 유학, 취업, 거주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구분되는데요. 관광이나 회의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잠깐 머물다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90일 이하로 한국에 머무는 것을 단기 체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유학, 거주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머무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때 장기 체류라고 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14년 10월 말까지 약 136만 7천 명으로 2013년 1년 동안의 수치보다 높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체류할 경우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천에 체류할 경우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외국인 등록 신청서, 여권, 사진 2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하던 곳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해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미국 달러 기준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재외동포 체류 자격 소지자나 첨단 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 산업 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등입니다. 한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요. 해당 비자에 맞는 신청 서류를 준비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각 비자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이라고 하는 그 영주 자격 비자는 일단 한번 발급이 되면 그 강제 퇴거 조치 등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화 허가 심사에 준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이 영주권을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지, 영주권 신청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또 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지, 이런 것을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줘야지 되는 그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은 그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때 그 요건들은 다 맞춰갖고 오시는데, 신청을 하신 분이 그 영주권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불허가 되는 경우에 그 주 케이스가 그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든지, 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경제 능력이 안 된다든지, 또는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든지, 요 이유가 그 주 영주권을 그 불허받는,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주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품행 같은 경우를 보자면 뭐 도박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든지 뭐 무면허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그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품행의 대한민국의 반사회적인 활동으로 그 영주권 발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 혼인으로 오신 분 같은 경우 그 혼인의 진정성 문제인데, 사실 2년만 살면은 영주권 신청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그 영주권을 취득을 할 때 어떻게 저희가 혼인을 진정성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진짜로 혼인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소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실 때 그런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불가피하게 내가 이제 혼인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맞았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혼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책임을 명확하게 가려놔야지만 본인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정도는 사실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에 준하는 정도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엄격한 그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혼인의 핫한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려놔야지 합니다. 요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주권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 목적의 진정성입니다. 그 결혼으로 오신 분은 결혼으로 진정하게 살은 후에 한국어 능력, 경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을 할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영주권도 있지만 그 영주권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그 목적이라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목적의 진정성에 맞게 살아주시면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어 열심히 하시고, 한국 사회 이해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은 영주권 취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권과 비자가 필요한데요. 한국에서는 비자를 사증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사증 비자입니다.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있는 나라의 국민은 비자 없이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체류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혼 이민 비자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심사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결혼 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됩니다. 결혼 이민자를 초청하는 국내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 요건을 심사하며 결혼 이민자 초청 횟수도 5년 내 1회로 제한합니다. 중국, 구소련 동포들을 위한 방문 취업 비자는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경우 추첨에 의해 받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친족의 초청, 유학 비자를 가진 부모나 배우자의 초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에서 발행되는 비자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 목적
국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의 유효기간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취업한 이후에 한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적절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권리나 경제 활동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자유, 복지 혜택 등과 관련된 권리가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을 바꾸는데 다소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외국인들이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은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인데요. 만약에 이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에는 지난 2003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교육, 인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은 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당사자 조사를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외국인들에게 이제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바꿔야 할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제언을 하거나 보고서를 내서 그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임금을 못 받았다,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상담을 통하여 그분들의 권리가 충분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1544-1480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권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데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정한 법률을 잘 따라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법률이므로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라면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방법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